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밖에 추적추적 비가 오거든요. 올 봄은 유난히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과일이 당도가 많이 떨어지고 수확도 힘들어가지고 평년에 비하면 한 30%에서 40% 정도 그죠?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죠. 그게 이제 중간에 유통하는 도매상들이 또 물건 쥐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과가 한 개에 뭐 만원이 소매가가 만원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43페이지 우리 회계상의 거래 그 그림에 있는 것들 그걸 가지고 우리 거래의 이중성과 거래의 판례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회계 등식과 뭐 복식북이 돼 있죠. 복식북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44페이지에 중간에 음령 들어간데 보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산은 부채랑 자본 더한 거다. 내 갖고 있는 소유 보유하고 있는 현황 건물 2억 남의 돈 1억 내 돈 1억 자금의 조달 원천 그죠? 이걸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 따라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는 이 등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다. 45페이지 보시니까 보충설명에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명은 다 드렸어요. 자, 46페이지에 수익적 거래와 발생주의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제가 수익을 인식할 때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 안 됐다. 물론 재무제표 중에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재무제표인 현금흐름표가 있지만 나머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48페이지 그래서 발생기준에 반대되는 말이 현금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쭉 넘어가시면 익히는 문제도 있고 연습 문제도 있는데 참고삼아 나누시면 안 되겠나? 자, 이제 챕터 3에 회계의 순환가족 거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의 순환가족 회계의 순환가족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기업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가지고 장부를 작성하는데 그 장부에는 주요 장부인 분계장과 총계정환장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산표를 작성하더라. 시산표를 가지고 우리 재무제표를 뽑아내는 거 이걸 일련의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계정설정이 되어 있죠. 계정설정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차변과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 이층과 변화를 같았을 때 계정과목이라는 걸 씁니다. 계정과목. 계정과목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업에 필요해가지고 차를 3천만 원짜리를 하나 샀다. 차를 3천만 원짜리를 샀다. 그럼 장부에 차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장부에 달아야 된다고. 3천만 원이라고. 그때 계정 과목을 뭐라고 쓸 거냐? 그 계정의 이름을 뭐라고 쓸 거냐? 똥차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괜히 쓰잘데기 없이 사가지고 돈만 들어가는 차 이렇게 해도 되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강제하지 않습니다. 계정 과목을 뭘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회계라는 게 만국 공통어라고 했죠.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라고. 그러면 만국 공통인 회계를 작성할 때, 회계자료를 작성할 때 대부분 많이 쓰는 걸 쓰면 이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제가 회사 장부에 차 3천만 원짜리 달아놨는데 똥차 혹은 쓸데없이 사가지고 돈만 들어가는 차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정부가 의사결정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 뭔데?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이죠. 근데 무조건 차량 운반구로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성이 기준. 회사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다고. 우리 회사는 알고 봤더니 차가 엄청 많아. 회사 사업에 쓰는 차가 되게 많은데 이 차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가 안 달고 별도의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가지고 뭐 트레일러 뭐 몇 다시 몇 트레일러 몇 다시 몇 트럭 몇 다시 몇 그리고 뭐 출애라 몇 다시 몇 이런 식으로 크레인 몇 다시 몇 이렇게 별도의 계정 과목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계정 과목들. 그러면 우리가 회계를 처음 입문하는 과정 혹은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정 과목을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는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간을 천천히 갖고 기다리시면 된다고. 이거 왜 차량 운반구입니까?
이건 왜 비품입니까? 이건 왜 소모품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언어니까. 지금부터 개정 과목에는 소모품이 있다, 비품이 있다, 건물이 있다, 토지가 있다, 이런 걸 암기하실, 꼭 애를 써가지고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계정 설정이라고 있죠. 계정 설정해 보니까 빨간 글씨로 계정, 원장 계정, 총 계정 원장, 총 계정 원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주요장부라고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은 간단히만 보고 넘어갑니다. 왜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느냐? 지난 시간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전산 처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간단히만 보고 사람 손이 타는 부분 위주로 좀 보자고요. 그죠? 자, 64페이지 계정의 구성 요소. 계정. 파란 음영 들어간 것만 한번 봅시다. 계정 과목이라는 거. 계정 과목.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이 있을 거고, 수익 비용에도 계정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죠? 법에 따라서 정해진 계정 과목 이런 건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계정 과목, 그걸 우리가 쓰면 다른 정부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 회계 자료를 보고 이해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그죠? 그리고 계정의 왼쪽 오른쪽, 계정의 왼쪽 오른쪽이 무슨 말인데, 차변했을 거냐 대변했을 거냐, 그죠? 그리고 금액을 얼마라고 쓸 거냐. 밑에 보시니까 빨간 글씨로 T 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 밑에 그림 보시면 계정 과목 이래가지고 T자 형태로 되어 있죠. 모양이 T자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T 계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계정 과목. 이걸 우리가 현업에서 일을 할 때, 혹은 현업에서 장부 작성할 때 이걸 T를 그려가지고 계정 과목을 위에 손으로 쓰고 왼쪽 오른쪽에 금액을 쓰고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전산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전산이 알아서. 그죠? 그럼 전산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맞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죠?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그 인력과 시간을 전산이 알아서 대신 해주되 우리는 읽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T 계정의 숫자와 계정 과목을 보고 회사에서 과거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기준 거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정 과목이 이렇게 있다. 계정 과목이 어떤 계정 과목인데, 차량 운반부라고 볼게요. 차량 운반부라고 보면 자산 계정 과목이죠. 자산 계정 과목.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쓰겠죠. 그럼 T 계정에 왼쪽에 숫자가 있으면 이 차량 운반부가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증가했다는 얘기. 오른쪽에 쓰면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쓰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금액이 있으면 차량 운반부가 감소됐다는 얘기겠죠. 감소됐다는. 교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량 운반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감소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차량 운반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돈 주고 차를 사왔다는 얘기죠. 감소했다는 얘기는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충 설명해 보니까 책의 저자가 그런 말씀도 하시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거다. 원활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통해 숙지해 주기 바란다. 되겠지만 막 예를 써가지고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책이 끝날 무렵이 되면 계정 과목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64페이지 보니까 계정 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열거해놨어요. 이걸 쓱 눈으로 보시면 일선 기업체에서 담당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익숙한 계정 과목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계정 과목도 있을 거고, 그러실 겁니다. 네. 자, 밑에 이제 차변과 대변 돼 있죠. 그죠? 왼쪽을 차변이라고 표현한다.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냥 언어다. 약속이다. 이 약속을 어기면 대화가 안 되는 거다. 언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65페이지.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도대체 뭐냐에 대한, 저 제일 밑에 달라고 보니까 복식부기를 통해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은 거래의 8가지 요소들을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 즉, 이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차변과 대변의 같은 금액으로 한 번, 두 번 차변과 대변에 각각 쓰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복식부기라고 표현한다. 복식부기에 장점들이 있다고.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복식부기로 다 작성을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보충 설명 돼 있는데 이런 거 다 본 거고요. 66페이지 맨 밑에 빨간 글씨만 보세요. 거래의 8가지 요소. 그 8가지 요소가 67페이지에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차변의 4개, 대변의 4개. 아까 봤던 칠판에 제가 써드린 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수익 비용은 발생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4개, 총 8개. 거래의 판료소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 밑에 보충 설명에 보면 거래소의 결합관계 예시 이래가지고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자변에 쓰고, 오른쪽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쓰고, 그런 것들인데 앞으로 찬찬히 하시면서 다 보시게 됩니다. 넘어가면 자, 거래 기입 절차가 돼 있죠. 저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회계상의 거래인지 판단한다. 회계상의 거래라는 얘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변화를 갖고 오는 거냐? 갖고 오더라. 그럼 뭐의 증가 변화를 갖고 오던데? 자산의 증가더라. 그러면 자변에 쓸 거다. 부채의 증가더라. 그러면 대변에 쓸 거다. 그러면 화폐금액으로 측정을 해서 얼마라고 쓸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분계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분계를 기입하면 그걸 일목요연한 표에 쫙 모아놓은 게 분계자. 그걸 가지고 계정별로 모아놓은 거. 총 계정원자. 그런 작업은 전산이 알아서 다 한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거래 분석 및 기록 5단계 해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답니다. 그죠? 이 단계 안 깨하는데 힘들겠어요. 그죠? 70페이지. T 계정을 통한 거래 분석도 있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분계 끊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총 계정원장을 어떻게 읽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그죠? 자, 거래 1. 신촌 주식회사는 액면금액 1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주당 100원에 발행하고, 그러면 한 주 발행하는데 주주들한테 100원씩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1000주를 발행했으니까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겠죠. 전에 현금으로 받아서 설립된다. 그럼 보세요. 주주들한테 주식 1000주 주고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제가 회사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돈이 10만 원이 들어오죠. 즉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만큼 증가한다고.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의 이중성, 대변에도 같은 금액으로 10만 원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때 계정 과목은 뭐라고 쓸 거냐 이거야. 주주들한테 출자를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그 돈이 뭔데?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미천 씨앗이 되는 거지. 원본 씨앗.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본금이라고 표현하죠. 자본금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교수님, 예전에 자본은 내 돈이라 안 했어요.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내 돈이라고. 내 돈이 무슨 말인데? 회사의 주인 돈이라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죠? 주주한테 출자를 해서 받은 돈. 그게 바로 자본인 거죠. 그럼 대변에는 자본금이 10만 원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거래의 판료소 8개 중에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본금의 증가,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차변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10만 원이 기재가 될 거예요. 자, 분계 끄는 거 봅시다.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만 원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분계를 끊으면 전산에서 알아서 분계장을 작성하고 T 계정, 총 계정 원자까지 작성을 다 한다고. 자, 지금 우리가 그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T 계정, 총 계정 원장을 보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정을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밑에 T 계정 한번 보세요. 자, T 계정 위에 있는 계정 과목, 요게 이 계정의 이름입니다. 계정의 이름. 자, 왼쪽에 있는 계정은 현금 계정이에요. 현금 계정은 자산이라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한 건 차변에 쓸 건데 보니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변에 있네. 그러면 이 T 계정을 보고 우리는 현금이 10만 원이 증가했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계정 원장을 보면 괄호 1 10만 원 앞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데? 멘트가 적혀 있다고. 멘트가 어떤 멘트가 적혀 있는데? 상대 계정이 적혀 있습니다. 상대 계정.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쓰시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자본금. 자본금. 실질적으로 총 계정 원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 거래를 추정하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의 T 계정이네.
현금이라는 자산은 차변에 돈이 오면 증가했다라는 얘기네. 얼마? 10만 원. 이 10만 원은 현금이 증가한 거네. 근데 현금 10만 원이 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자본금이다 그 얘기야. 아하, 자본금 명목으로 회사에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구나 그 얘기라고. 됐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본금 T 계정 가볼게요. 자본금 T 계정에는 대변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앞에 원래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현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괄호 2번 그냥 되어 있지만, 그죠? 그럼 이 T 계정을 보고 우리는 기준거래를 또 추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정하는데? 자본금이라는 자본 계정이네. 자본 계정은 대변의 숫자가 있으면 증가한 걸 갖다 쓰는데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10만 원만큼 증가했네. 이유는 뭔데? 현금이네. 자본이 증가한 이유가 회사에 10만 원 현금으로 들어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추정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절차는 전산이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또 연습합니다. 밑에 거래 2. 건물을 현금 5만 원으로 구입을 했다. 현금 5만 원으로. 자, 또 해볼게요. 마이너 안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건물 5만 원짜리를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자, 건물을 사오는데 5만 원짜리입니다. 돈을 줬대요. 돈을 줬대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5만 원짜리가 증가한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쓰면 되죠. 차변. 건물 5만 원. 전화상에 생략할게요. 자, 대변에는 뭐라고 쓸 건데? 대변. 현금으로 5만 원을 주고 사왔다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됐으니까 대변에 쓰네. 현금 5만 원. 자, 이제 T 계정도 살펴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있죠? 그죠? 현금 T 계정부터 있네.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건물 T 계정부터 볼게요. 자, 건물 T 계정. 건물은 자산이라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한 건 차변에 갖다 쓰면 된다고. 차변에 건물, 차변에 5만 원. 앞에는 뭘 쓰는데? 상대 계정을 쓰면 된다고. 상대 계정 뭐? 현금.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지. 건물이라는 자산이 5만 원만큼 증가했구나. 이유는 뭔데? 현금. 현금 주고 사왔는가 보네. 됐죠? 자, 반대로 현금. 현금 T 계정.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네. 감소한 거는 대변에 쓰지. 5만 원만큼. 이유는 뭔데? 상대 계정. 건물이네. 건물. 아하. 건물 산다고 현금 5만 원이 나갔는가 봐.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 3번에 상품 만원짜리를 외상으로 구입했대. 외상으로. 여기서부터 책을 보면서 할게요. 상품 만원 현금을 주고 구입하면 일단 상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증가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거래는 외상으로 사왔대요. 외상으로. 그럼 외상으로 사오면 봐봐요. 앞으로 내가 이 외상 대금 만원? 5만원? 만원을 갚아야 되는 현재 의무가 있죠. 그런 걸 우리는 아까 부채라는 계정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죠? 부채가 증가했네.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나왔습니다. 대변에. 그럼 계정 과목은 뭐라고 쓸 건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입 채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자, 물건을 제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앞으로 받을 돈이 있겠죠. 이런 거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매출 채권에는 하부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도 그리고 받으러.
어음받은 거. 반대로 물건을 외상으로 사옵니다. 외상으로 사오면 부채를 계상해야 된다고. 나중에 돈이 나갈 거니까 이걸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는 하부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그리고 지급 어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때 외출 채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다 보관하는 게 됩니다. 매입 채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다 보관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기입했다.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쓰여져 비해서 10,000원만큼 증가할 거고, 대변에는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됐죠? 증가했다고. 자, 이제 T 계정 살펴보시면 상품에 차변에 10,000원이 있네. 앞에 괄호 3번 대신에 하나 쓰면 되겠네. 매입 채무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오른쪽에 이제 매입 채무는 부채 계정이니까 증가하는 거는 대변에 쓰네. 얼마? 10,000원. 앞에 괄호 3번 대신에 쓰면 되겠네. 상대 계정 상품. 아하. 상품을 사오면서 외상으로 사서 매입 채무가 30,000원만큼 증가했구나. 이렇게 파악한다 그 얘기. 됐죠? 자, 거래사 한번 볼게요. 회사는 위에 거래사 외상대금 아까 물건 사오면서 외상으로 사면 10,000원 있죠? 이거를 지급이 돼가지고 지급을 했대. 그럼 봐봐. 내가 줄 돈이 10,000원이 있었는데 이걸 지급을 했다는 얘기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00원만큼 줄어들겠죠. 대변에 쓰겠네요. 대변에. 그럼 차변에는 뭘 쓸 건데?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었잖아. 갚아야 될 돈 매입 채무 부채잖아. 부채가 줄어들었죠. 차변에 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살펴봅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가 10,000원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현금이 10,000원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밑에 T 계정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밑에 T 계정 살펴보시면 현금에 괄호 1, 괄호 2 이거는 앞에 거래 내역들을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본 건 우리는 괄호 4. 그렇죠? 누적된 형태로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래 5까지만 보고 그만합시다. 원가 10,000원짜리 상품을 현금 15,000원에 판매했대. 조금하고 그만합시다. 원가 10,000원짜리 상품을 15,000원에 판매했대. 잘 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내가 상품을 10,000원에 사온 거예요. 10,000원에 사와서 15,000원에 팔아요. 15,000원에. 그럼 잘 봐요. 돈이 15,000원만큼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현금 15,000원. 1,000원짜리 생략할게요. 대변에는 내가 그 사온 상품이 없어지겠죠. 상품이 줄어듭니다. 10,000원. 그럼 5,000원 차이가 나는 건 뭔데?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 처분 이익은 수익이라고.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쓰기 때문에 처분 이익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돼요? 근데 이런 거래는 없어요. 이런 거래는 없습니다. 이런 거래는 없어요. 기업의 기준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15,000원. 15,000원 왜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가 그 상품 사서 파는 회사인데 그 판매해가지고 발생된 15,000원인데 수익이잖아. 수익과 원가는 서로 직접적으로 대응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소린데 돈 들어온 그 15,000원을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 계정으로 달래. 그럼 분계를 이렇게 끊어라 얘기야. 현금 차변에 15,000원. 대변에는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 15,000원을 하래. 15,000원. 그럼 10,000원짜리 상품 회사에서 나갔잖아. 없어졌잖아. 그거 없애야지. 상품 10,000원짜리를 줄여야지. 자산을 줄여야 되니까 대변에 갖다 쓰지. 상품 10,000원짜리 줄여야지. 그럼 차변에는 뭐라고 쓸 건데? 차변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발생 계정을 갖다 쓰자 그 얘기야. 매출 원가. 자, 지금 보세요. 매출은 수익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에요. 우리 매출의 수익에서 비용 차감한 게
손익이죠. 그죠? 수익에서 비용 차감했어. 손익이 플러스 5,000원이죠. 그죠? 그럼 칠판보면 결국 이 5,000원과 얘는 같죠. 같죠? 같네. 같으면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손익계산서가 구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손익계산서는 제일 먼저 매출액이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가 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생겼기 때문에 매출액에 이 15,000원을 갖다 놓고 매출원가에 10,000원을 갖다 넣어서 총이익을 5원으로 표현하래요. 처음부터 이익을 그냥 5원으로 하면 안 돼? 5원으로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 됐어요? 됐나요? 근데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분계 끊는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는 상품 매매 기업, 이 상품을 사서 파는 입장이야. 그럼 이렇게 분계 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요? 우리 회사는 노트북을 사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 근데 노트북을 판매하는 회사가 땅을 10원짜리를 사와서 15원에 팔았다. 그럴 때는 분계를 이렇게 끊습니다. 돈이 15원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에 땅이 10원짜리가 나가고 처분이 5원 이렇게 잡습니다. 즉, 이 회사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따지는데 정관상 목적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상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총액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 처분이익은 나중에 영업의 수익이라는 데 흘러들어갑니다. 구분을 짓자 그 얘기예요. 구분을 짓자.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그리고 영업활동 외에 관련된 손익을 구분 짓자. 왜 그렇게 하는데? 서식이 그렇게 구분 짓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계를 끊을 때 상품을 직접적으로 대응시켜서 처분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라는 전체 수익을 잡고 매출원가라는 전체 비용을 잡아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매출원가 전체 금액을 넣어서 매출 총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네팅을 한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다음 시간은 또 이제 대면 강의니까 그때 또 뵙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면 강의 때 책 좀 꼭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